이미 전 세계 가전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북반구가 여름을 겪으면서 한국의 인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삼성전자가 2016년에 개발한 무풍 에어컨이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해외 시장에서 가정용 무풍 에어컨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개념 에어컨으로 최대 27만 개의 미세한 마이크로홀을 통해 냉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아 쾌적한 냉방이 가능하죠. 관련 업계에선 미국 냉공조합계 기준 냉기류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으로 설명합니다. 무풍 에어컨은 국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에어컨 매출의 80% 이상을 내면서 국내 대표 에어컨으로 자리 잡았었죠. 해외에선 2017년에 윈드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유럽과 태국에 출시한 뒤 점차 시장을 확대해 현재 8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약 90여 개국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는 올 상반기 삼성 에어컨 매출의 40% 이상을 무풍 에어컨이 차지했죠. 상대적으로 에어컨 구매력이 낮은 중남미 지역에서도 24%나 차지했습니다. 구매 상승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쾌적하고 전기료가 절약되는 무풍 에어컨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삼성전자는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해외 시장에서 무풍 에어컨의 특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 매장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선과 협업을 통해 제품 설치와 유지 보수 등의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무풍 에어컨은 IF 어워드, 굿디자인 어워드 등 해외 유명 디자인상도 수상했는데요. 이강혁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에 따르면 무풍 에어컨이 한국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은 데 이어 해외에서도 혁신성을 인정받아 프리미엄 에어컨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무풍 에어컨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한편 무풍 에어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분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발표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제조사로 올라섰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당분간 순위가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깜짝 실적을 달성한 바 있죠.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2조 7,400억 원, 6조 9,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와 27% 늘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경쟁사인 미국 인텔과 대만 TSMC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줄어든 약 6조 3천억 원에 그쳤으며 TSMC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약 5조 9,369억 원으로 확인되었죠. WSJ에 따르면 인텔은 메모리칩 호황기인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해왔는데요. 2017년과 2018년에는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차지했죠. WSJ는 앞으로의 파운드리 분야 경쟁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인텔은 올해 3월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했었죠. 이 분야에서 2025년까지 1나노미터대 기술을 선보여 업계를 이끌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독점 공급업체인 ASML과 협업해 차세대 EUV 장비를 최초 도입하고 파운드리 고객사로 퀄컴과 아마존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WSJ는 삼성전자가 당분간 매출 1위 자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양사는 모두 1,0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기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은 자체 제작 능력이 있지만 인텔은 주로 파운드리에 의지해 자체 제작 능력은 삼성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데요. 그러나 인텔이 최근 자체 제작 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 부분은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향후 승부는 자금 동원 능력에 달려있다고 WSJ는 보도했는데요. 즉 어느 회사가 더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향후 1위 자리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본 것이죠. WSJ는 양기업이 투자를 놓고 쇼다운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WSJ는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가 당분간 3강 체제를 이루며 반도체 산업을 리드하면서 1위 쟁탈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딴지 걸고 있는 일본과
이제 와서 일본을 손절하고 있는 올림픽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에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강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선수단을 위한 급식센터가 후유이가이, 즉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로 지난달 하순 한국 외교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선수촌 인근 호텔에 급식지원센터를 열고 선수들에게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를 후쿠시마산 식자재와 관련한 오해를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였죠. 그러나 한국이 자체 급식센터를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체 급식은 선수단의 영양 관리를 위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올림픽 메인프레스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도통신의 질문에 후쿠시마현 식자재를 먹지 말라고 정부가 선수단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급식지원센터는 올림픽 때 매번 운영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 컨디션과 입에 맞는 음식 때문이며 원하는 선수만 도시락을 먹는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미국도 자체 급식센터를 운영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본국에서 공수한 재료를 활용해서 미 선수단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는 건데 과연 미국을 향해서도 똑같은 비판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 중인 오는 6일 각국 선수와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기리는 묵념 시간을 갖게 해달라는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인데요. 지난 2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IOC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에 올림픽 참가 선수 등의 묵념을 요청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마스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지난달 28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사람들이 원폭의 실체를 알기 원한다고 전했었는데요. 그는 6일 오전 8시 15분 선수촌과 잠시 동안 침묵하는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었죠. 결국 IOC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단체는 IOC의 결정에 반발했는데요. 미마사 도시유키 히로시마현 원폭 피해자 단체협의회 이사장 대행은 조금 시간을 내주길 원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무엇을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했느냐, 배신당한 기분이다고 말했죠. 미국은 지난 1945년 8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었죠. 이로 인해 그해 연말까지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IOC는 일본의 묵념 요구는 거절했으나 오는 8일로 예정된 올림픽 폐막식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사다카야 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히로시마 원폭 관련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폐막식에 계획되어 있다. IOC의 정책은 히로시마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